3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시건대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 들어 최저를 기록하면서 실망감을 줬는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는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1% 미만으로 상승하며 나흘째 랠리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액수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원유 수입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란의 지정 확장 위험이 커진 데다 달러화 약세로 원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3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새로운 역사를 거듭했던 한 주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던 주였고 또 국내 증시 쪽으로 돌아봐도 2050선 연고점을 돌파했던 주간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향후 글로벌 증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일정들 좀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앤 포커스로 돌아오죠. 네,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봉기훈이 완전합니다. 네,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박미라 앵커 그리워서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자, 이제 지난 금요일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쯤이면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 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예, 금요일장 일단 장 자체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예, 볼륨저 밴드 하단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3일째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예, 심리선이 50일 이평 50일 이하로 가는 모양으로 봐서는 장 자체가 곧 폭풍 전야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떴고요. 일단 금요일 날 장 자체가 크게 빠지지는 않지만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는 모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모든 것은 조금 전부 모두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예, 조금 쉬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지난주 말지만 일단 짧은 헤드앤숄더를 조금 그리는 것 같아요. 짧은 헤드앤숄더를 그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급등하면서 여러분 저때 뭐라고 했냐면, 갭을 어떤 쪽으로 메울 것인지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라고 했는데 갭 자체가 이제 하방으로 메우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갭 자체 특히 이제 고점에서 급진갭 우리가 하죠. 급진갭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을 급진갭이라고 하는데 그 급진갭에 일단 갭을 메우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급락 나오는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보통 이 거래량 자체가 전고점 거래량 하루 일교차 한 8,500만 주 거래되는 이거를 뚫고 가야만이 전고점에 안착합니다. 그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 영향도 있고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버블이죠. 투자 심리선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하고 이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제 수반대가 주가가 올랐는 것보다는 일단 장 자체가 일단 뭐 삼성전자를 어떤 매개체로 한 소수 군중이 올리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양인데요. 거래량 줄어들수록 장 자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래량 자세히 보시면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모양이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거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군중들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이제 수요일 전후에 한번 큰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변곡점 나와가지고 또 다시 주가는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돈 먹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장자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전환선 기준선이 붙으면은 주가가 급변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과거 사례도 이런 많습니다. 전환선 기준선이 이렇게 붙었을 때는 항시 주가가 폭풍 전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이 지금 굉장히 붙었다. 일목균형표에 가장 이제 기초되는 부분이죠. 일목선사님께서 말하시기를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될 때, 호전될 때, 그때 일목선사님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역전과 호전될 때 한 방향으로 가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한 방향으로 가는 마음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었을 때 한쪽으로 갈 때 급락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특히 그 유태계들을 자금하고 일본계 자금들은 항시 일목균형표로 분석을 세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누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장자체는 곧 한번 변곡이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금을 조금 항시 30%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장자체가 이미 보름 정도는 한 달 보름 정도는 계속 행복 모양이고 삼성전자 중공업 1등 주식 빼놓고는 뜬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긋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고객력특금이 이제 3월 14일자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고객력특금 빠지는 것에 비해서 이제 신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마켓샷 주식 그 보유 비중을 보면 주식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던 분들이 팔고 이제 신용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과연 이제 신용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보면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꼭 고점에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손들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보면 뭐 지금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작년 9월 이후에는 선물에서 계속 속된 말로 터지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요즘 그 사이 한 15년의 호황을 최근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이런 거 보실 때 지금 그 신용이 늘어나고 고객의 특임이 줄어든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큰 손들이 나가고 작은 손들이 들어온다. 뭐 여러분들이 몇 천만 있다가 작은 손은 아니죠. 이거 뭐 손은 큽니다만 돈이 적다 이 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은 지금 뭐 큰 변동이 없지만 제가 볼 때 선물로 봐서 268 정도까지는 한번 짧게 이번 주에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한 4 정도 밀리면 20포인트 정도 종가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볼럼저 밴드 제가 누차 말했지만 오늘 첫날 보통 볼럼저가 상단에서 하단 이탈할 때 일단 고점 매도하는 게 정석인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그 목전
공룡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공룡 몸통이고 공룡 다리인데 공룡 다리 목이 좁아졌다가 늘어날 때 이런 자리가 보통 이 고점에서는 반대로 그 꼭집니다. 이게 반대로 이게 이제 공룡목 눌림 이런 이제 공룡목 눌림 이런 거를 누운 공룡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전형적으로 든 공룡목이 이제 이런 전문 용어인데요. 이 볼륨즈 밴드 그 하신 분이 이걸 아예 공룡목 든목 그다음에 눌림목 이렇게 번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룡목이 이제 들고 나면은 공룡이 이제 배가 부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신고가 갱신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트릭스를 이제 굉장히 이제 MACD 보지 말고 트릭스를 바로 근데 트릭스 자체가 이제 이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트릭스가 영선까지는 주가 급락 나오지 않는다. 여러 누차 있는데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가 트릭스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트릭스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드날 자리에 골드가 못 나면은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몸조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후행 스팬 같은 걸로 봐서 인위적으로 주가 올리는 게 보름파입니다. 후행 스팬이 원래 캔들차도 다이면 그때부터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삼성전자를 뺀 모든 주식은 지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동평균도 그렇고 전환선도 그렇고 굉장히 주가가 이제 조심할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이동평균이 이제 월화까지는 여러분 보다시피 월화까지는 이동평균이 뜹니다. 이제 뜨는데 내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5일2평이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 화수가 이제 5일2평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10일2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조금 오늘 내일 떨어집니다. 오늘 내일 떨어져 11일평이 보통 이제 반등하는 타임 11일평이 반등하는 타임에 주가가 뜨지 않으면 장대 연봉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전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일평 자체가 이제 굉장히 봉입니다. 21일평 자체가 주가가 뜨면 뭐지만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21일평이 없어지는 쪽과 있어지는 쪽이 급락 같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러면 21일평 자체가 급속히 꺾이면서 5일, 10일이 이제 밑으로 데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장 자체는 이번 주도 굉장히 징검다리처럼 두드려가지고 가는 길이 그런 장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수익 나기가 힘든 장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간절합니다. 좀 종목별로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앞서 추천하신 현대해스코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대표님. 예, 네. 뭐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 추천을 한 주 드렸어요. 네. 현대하이스코를 사라 이제 고장력 강판 이제 되거든요.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좀 혹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가 편의성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가가 쌀 때 이제 편의성 문제를 찾는데 유가가 비쌀 때는 연비 문제거든요. 연비 문제인데 이제 현대차가 전 국민이 압니다. 현대차가 뻥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연비에 대해서 이제 뻥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연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BMW나 이제 그 럭서스처럼 확실한 기술력인데요. 두 번째가 이제 차량 경량화거든요. 제가 볼 때 현대차가 기술력이 현대차 뭐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 이야기 맞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밥충이에요. 걔네들. 밥충인데 이제 이번에 정몽구 회장이 유럽 이제 자동차 그 많이 다니면서 특히 BMW거든요. 최근에 요즘 유행하는 차가 이제 BMW 제가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BMW나 최근에 럭서스라든지 도요타 이런 차들 연비 보면요. 공식 연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전 국민이 압니다. 현대차 공식 연비가 거의 60, 70%밖에 뻥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제가 옛날 타봤는데 그 800cc 아토주가 기름을 아반떼보다 더 먹고 지금 아반떼 오토가 에어컨 트는 즉시 소나타보다 기름 더 먹는다는 거는 전 국민만 알고 정몽구 회장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거를 거짓말하는 비서실장부터 다 현대그룹은 목을 잘라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만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연비가 공식 연비하고 똑같다 하는 거는 현대 정몽구 회장하고
오만상 데모하는 뭐 노조위원장만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현대차 이제 그룹을 혹평한데 제가 그래서 이 현대하이스코 고장력 강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하이스코가 이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하이스코를 제가 이제 3만 원래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더 싸게 했는데 지금 방송에서 39,000원대 했는데 지금 갑자기 떴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뭐 여기 200일평에서 한번 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한번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인데 제가 뭐 삼성전자 여러분 사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주만 사라했죠. 제가 이제 삼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삼성전자 9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이제 이게 앞으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더블이 나면 제가 이제 130만 원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130만 원 되면 거의 이제 더블이 납니다. 더블 나면서 그때 이제 더블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 안철수 연구소에서 대선주 추천하는 친구들은 다 마우스를 다 치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 못 사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이제 삼성전자 사라 말은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자체가 뭐 빼려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빼려 있는 분들은 당연히 빼려 있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빼려 없는 분들이 이런 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이제 빼려 있는 흉내는 한번 내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 주 사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차트 모양이요. 지금 그 죽을 모양이 아닙니다. 특히 61일평하고 이제 21일평의 이격 자체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은 다이지만 61일평 자체 21일평 이격이 없이 이게 괴율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그 끝장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관 입장에서나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가가 빠져가 자기들 때도 득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만 끄집어 올리면 전기전자 따라가니까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를 계속 이제 제가 볼 때는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혹평했던 그 삼성전자 올라갈 게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이 이제 아마 뭐 삼성 비서실에서 이건희 형제한테 이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삼성 그 생명 자체가 이제 원죄가 있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계속돼야 아주 나쁜 X죠. 삼성그룹이 그 사카린 장사해가지고 했는 그 버릇을 못 버려요. 제가 볼 때는요. 못 버리는데 뭐 내용 증명 보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장하고 개인들 때 이제 팔아먹고 이만큼 빠뜨렸습니다. 이게 12만 원에 팔아먹고 8만 원까지 그 상장해가 빠뜨려먹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씹으니까 이제 올리는데 삼성생명 올려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생명이 어떤 그 원죄 삼성그룹은 공공적인 만약에 그룹이라면 삼성생명을 갖고 있는 특히 증자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그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대차도 주가가 이제 물론 현대차 그룹이 이제 우리 시가총액상에 10종목 있습니다. 10종목 있는데 이제 10종목 다 자체가 뭐 기아차나 현대차가 빠지질 않았고요. 모비스 자체가는 이제 많이 빠졌죠. 모비스는 주가가 뜨는데 주야장창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비스가 이제 부품 비싸게 팔아먹는 건 아시아권과 범우주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합격품, 이제 정품 개념보다 합격품 개념인데, 저 자동차 주식은 제가 이제 왜 못 드느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의 신용 부분입니다. 지금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신용 많은 종목이 현대, 기아, 모비스 이렇게 세 종목이 많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많은데 하이닉스는 워낙 순환매가 빨리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신용 많을 때 물론 제가 이제 기아차,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삼성전자를 빼고 쭉 보면 현대차 그룹보다 실적 좋은 데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가 이제 이 실적이 좋으니까 이 뻐꾸기들이 답 보고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종목을 모든 소위 말하는 없어져야 될 전문가 방에서 많이 추천해줘.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전문가 말 듣고 사는 게 막 개인 속, 특히 이제 현디모비스가 이제 신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해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 이제 뭐 신용이 줄어들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 나오는 종목 사는 사람들은 보통 그 뻥 전문가들이 실적 좋고 작년에 비해서 실적 좋으니까 사라. 왜? 자기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 손에 들어올 것 같으면 감독원이나 이제 모든 기관들이 보고 난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적이 좋다 사지 마.
좋다 사라, 뭐 수급이 좋다 사라,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믿을 게 못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단무지 정신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계속 조금 이제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200일 이평, 제가 이제 처음에 200일 이평 다 했던 종목들을 보였을 때 200일 이평 종목을 좀 먼저 이제 뛰어넘었던 종목들을 매수하라 했는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뛰어넘은 종목 안 사고 또 걸리는 종목 삽니다. 걸리는 종목 사는데, 조선주는 제가 운송 부분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1등 조선주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출석적으로 저는 운송 부분에 자동차보다는 조선주가 수익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건설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택 건설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건설보다는 일단은 뭐 해외 수주 쪽으로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이 돈 먹기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2등 종목 쪽으로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보다는 2등 종목, 그게 뭐 LG전자를 비롯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금융주 부분을 좀 많이 묻는 분이 최근 이제 석유화하고 금융주 부분은 많이 묻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석유화학 주식들이 실적은 분명히 올해도 작년보다 못지않게 좋아지는데, 석유화학 주들이 정부 제재 문제가 있고 이제 석유화학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있죠. 제가 볼 때 석유 부분은 가장 회계장부가 엉성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주식들의 정부 기침에 이제 몸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회계장부가 투명치 못하고, 그만큼 이제 석유화학 그룹들이 이제 그 부분이 석유화학 이 부분은 정부가 이제 세무 단속 한 번만 하게 되면 홍역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나 지금 제가 볼 때 석유화학 태양광 주식들은 지금 충분하게 또 반등할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은행주는 저는 뭐 다른 건 안 봅니다. 제가 볼 때 BS 금융지주하고 DGB 금융지주만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BS 금융주, DGB 금융주 한 40%, 50% 수익 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증권주는 저는 뭐 크게 A군 삼성증권, B군은 현대증권, 대우증권 이렇게 두 종목만 보고 있는데요. 다른 거 보지 말고 1등 주식을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전후는 저는 주가가 한번 크게 홍역을 한번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주는 어쨌든 간 20일 이평인 2020포인트 하방은 한번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때 하방 나왔을 때 종가가 하방에서 끝나면서 거래가 많았다 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빠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 빠지면 좋지만 혹 빠지면 좀 문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식은 돈 많이 먹는 것보다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텔레비 방송에 추천하는 종목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특히 잡놈인들이 추천하는 잡주들은 절대 여러분도 잡놈 되고 싶으면 잡주를 사시고, 여러분들이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상님 욕 안 보이기 위해서는 우량주를 사야 된다. 물려도 우량주로 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잡놈이 추천하는 잡주 사는 사람은 우리 교양방송, 쌤방송을 절대 보지 마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앤포커스 총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앞서 대형주 위주로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부터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지고 나왔던 그 종목이 이제 대양전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 대양전기는 국내 정동공구 이제 시장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이제 1위인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현금 자산 대비 저평가 국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또 주가 레벨업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 가격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3,200원 이하의 가격에 온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종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00원, 3,150원 이하의 가격에서 다시 한번 그 매수 구간을 준다면은 3,15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수가는 3150 이하, 목표가는 3,450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절가도 3,030원 그대로 유지하는 그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다음으로는 그 DPC입니다. 자, DPC도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있고 매물 저항도 상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레벨업 국면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제시했던 목표가 2,280원을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2,280원 구간대에서는 좀 단기적인 이제 그 매물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고, 최근 단기간 이제 가파른 상승을 했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그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을 RNL 바이오라는 이런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제 그가 이제 미래 가치에 이제 우선해온 그 업종의 특징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상품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제품의 출시로 이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공시한 이제 부분에서도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좀 축소가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해외 기술 수출하는 이런 부분이 성사가 됐다는 이런 부분과, 또 줄기세포 보관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수출이 이제 기술 수출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적자가 나온 것이, 기술 수출 선급증은 약 한 40% 정도가 매출로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 기술 수출 그 선급금이 모두 개선이 되었더라면은 이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서 2년 되는 수익이 평가가 된다면은 흑자 도약을 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차트를 좀 통해서 같이 본다면은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기관과 또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수급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긍정적, 또 기술적으로도 주가 반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놓이진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매수가는 4,800원 구간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손절가는 4,550원을 기준으로 목표가는 한 5,150원, 그리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5,150원으로 하면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도록 좀 관심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 RNL 바이오 한 4,800원 선에서 좀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현재 8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외국인의 전략 이해하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난주 외국인은 다시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1조 원 규모 가량을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지난주는 8,300억 수준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신흥국 중심으로 그렇게 순매수로 전환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그 성장률과 할인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에서도 외국인은 월 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100원에서 1,050원 이하에서는 순매도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현재 환율은 이보다 높은 1,120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미국 경기 모멘텀이 향후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과거 MSCI 국내 증시 12개월 예상 PER이 10배 초과할 경우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은 그 PER이 9.3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 그 상승 전환과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마무리 등을 그 감안을 할 때 국내 PER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투자 심리를 억눌렀던 국제 유가 상승과 이제 원엔 환율 하락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향후 외국인은 리스크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이익 증가와 이제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주가가 소외된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는 이제 경기 민감형 섹터인 금융, 소재, 경기 소비재, 에너지가 관심 대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근 그 4주간의 MSCI 국내 금융과 이제 소재, 경기 소비재, 에너지 섹터의 12개월 예상 EPS 규모를 보면 금융과 경기 소비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소재,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은 국내 금융업종과 이제 경기 소비 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은 리스크보다 좀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외된 섹터, 금융과 소재 그리고 에너지에 좀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함께 운수 장비 업종 좀 집중적으로 순매도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예.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 205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상당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대외 변수보다는 그냥 어떤 시장의 수급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 섣부른 얘기긴 하지만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어떤 시장 수급에 의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현대위아,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NC소프트, 하나금융지수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KB금융, 현대모비스, 제일모직,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게 특징적인 부분이 게임주가 NC소프트가 좀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 기아차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나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될지 아니면은 매도로 전환이 될지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그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5.7%에서 12%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기아차 지분이 현대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서 10%를 블록딜 매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외국계가 한 80% 정도 받아가다 보니까 외국계 지분이 이렇게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삼성전자, KB금융,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대형주 순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해서 기관 쪽에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번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제철, LG전자, 라겐락, CJ제일제당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호남석유, LG화학,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기관 쪽에는 외수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4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 포스코가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그 적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철강주의 대장주인 포스코가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제철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락앤락이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중국의 내수 부양 기대라든지 그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현재 좋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거래일 11일 뭐 일시적으로 봤을 때 연속은 아니지만은 15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계속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15%까지 15%에 육박했던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금 이제 9.4% 정도로 현재 하락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애매한 부분이 기관의 선택이 맞는지 아니면 외국인의 선택이 맞는지는 좀 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 어떤 특징적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주가 지금 현재 매도 상에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화학업종을 매도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그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다음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성광밴드, 3S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신텍, 셀트리온, 제닉, 동양시멘트, 네페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 동반 매수한 종목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11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마티스 관절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1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특징적인 게 계속해서 매매 동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의 지분율이 11.5올해부터 한번 본다면은 외국인이 11%에서 16% 정도로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도 현재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관 쪽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은 동양시멘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매수로 상위 종목이 랭크가 됐는데, 그 동양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456만 주를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그룹의 지분이 90.5%에서 87%로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관들이 좀 받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 상위 랭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상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이 3일 만에 좀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글쎄요. 예상 지수를 보니까 둘 다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 시작한 월요일장이기도 한데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한 주를 네. 시작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조금은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부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수급 요인에 조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뭐 CPI라든지 그 사업생산지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영향력은 없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대외 변수 국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변수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국내 수급에 집중하신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수급과 좀 연결해서 연결해 보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자,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주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항상 계속해서 지금 현재 2주 연속해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2주 연속 좀 된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화면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지금 여의치 않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이 작용하게 된다면은 그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작용이 된다
된다면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그 어떤 그 전략 중에서 마지막 시나리오 정도는 한번 편입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4주 연속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04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어쨌든 돌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하고 나은 뒤에도 어떤 시장의 수급 여건이 조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출발하고 나은 뒤에 약세 흐름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 확대해 본다면은 자, 2050포인트의 어떤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3일 연속 정강 후약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그 이전에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때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초죠. 12월 초 같은 경우에 192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가 이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유는 그게 결국에는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050포인트, 204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여의치 않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저항대가 되면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종가상 5일선 이탈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약세 흐름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예상 동시 효과가 지금 현재 조금은 그 약보합권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마찬가지로 그 조금은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한번 덧붙여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 200 왼쪽에는 코스피 200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물 지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일선에 거의 그 5일선과 그리고 이전에 저항 구간에 거의 접근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선물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5일선에 아직까지 접근을 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선물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선물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 3월 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이시스가 상당히 조금 그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물을 따라가기보다는 이게 확대되는 선물을 그러니까 4월 같은 게 스프레드가 요 정도 화면을 보시면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현재 스프레드 수준은 요 정도로 너무나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줄었다가 확대됐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약세 출발했을 경우에 이 스프레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선물 가격이 동반적으로 같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선물이 현물 지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스프레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유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계속 3포인트 이상의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선물 가격이 하락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물이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급적인 요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2050포인트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결제 동향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은 어떤 그 미결제가 이렇게 그 누적이 되면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다행이긴 하지만은 네.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 수급 요인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매수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의 선물이란지 그리고 베이시스가 약화가 될 가능성도 부각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시장이 금요일 시장처럼 정강 강력하게 조금 정강 후약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조금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시장이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리고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200 지수가 조금 선물보다 아래쪽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이 아래쪽으로 따라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서 추가적인 선물에 대한 어떤 매수 청산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선물의 매도가 유발이 됐을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서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수급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아침에 그 베이시스가 조금 약해지면서 조금은 요거는 그 일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아침 쪽에서 베이시스가 조금 약해지면서 프로그램이 아침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아침 쪽에 약해졌지만은
되면은 다시 한번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마찬가지로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처럼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버텨준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선물과 그리고 베이시스 동향 이 부분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요인보다는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 동향은 그리고 선물의 매매 동향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미결제 동향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 자, 아침 쪽에서 시장이 빠졌죠. 시장이 빠지는데, 네. 이 보시면 미결제 동향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정상과 아침 쪽에서 당일 어떤 선물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미결제 확정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미결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장 후반 쪽에 조금 약세로 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장 후반 쪽에 시장이 꺾이면서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체가 누구였냐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그 부분이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시장이 부담으로 똑같이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도 포지션을 쌓아갔지만은 장 후반 쪽에서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 후반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 파생 시장 주체에서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과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은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아침 쪽에서 정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시장이 부담을 가할 가능성이 좀 적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듯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그리고 베이시스를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약세 출발이 예상되지만 베이시스가 잘 받쳐준다면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일단은 조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기분 나쁜 얘기 좀 들어서 그 부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출연하시는 모분이 이름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잡놈들이 추천하면 잡주를 사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촌놈이 추천하는 똥주는 사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전문가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본인이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잘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겁니다. 조금은 네. 변에 입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네. 조금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두 전문가분들께 좀 신경전이 팽팽하네요. 일단 네.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남을 까면서까지 이렇게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그래서 잡놈이 잡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베스티밸리와 같은 여성 브랜드 그리고 지크 같은 남성 브랜드를 보유하는 의류업체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도 좀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면화 가격 안정 등으로 해서 2012년엔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화 가격 안정과 그리고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투자 회수 그리고 신규 브랜드 영업 손실 축소로 인해서 2012년 매출이 5,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90억으로 작년 영업이 46억 원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본다면은 투신의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21선을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1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21선을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570원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조금 이렇게 수세대를 그어봤을 때 조금 상단이 될 수 있는 1,700원에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이 있는 1,510원에 한번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전고점에 가까운 그런 목표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신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혼돈의 2012년 임진년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